군 검찰과 군 법원의 폭주 공정한 재판인가? 정치적 보복인가? 최근 군 검찰이 전직 군 사령관들을 구속, 기소한 후 변호인 외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증거, 인멸과 조직적 공모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군 검찰과 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만든다. 군 사법 시스템은 원래부터 독립성이 약하고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군 검찰과 군 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 사법 시스템, 독립성을 상실하다. 군 검찰과 군 법원은 행정부, 특히 국방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따라서 군 검찰의 기소나 군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에서도 군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강한 접견 제한을 가한 것은 사실상 군 장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가족 면회와 서신 교환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기소. 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과거 정부와 가까웠던 군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내란이라는 무거운 죄목을 씌우고 방어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에 가깝다. 특히 같은 사건과 관련된 민간 법원의 재판과 비교해보면 군 법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은 민간 법원에서 접견 제한이 풀렸지만 군 사령관들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원칙에 위배된다. 내란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다. 내란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군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단순한 회의 참석과 발언을 근거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적용이며 언제든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군 검찰이 적용하는 법 논리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인정된다면 향후 군 내부의 정책 토론이나 의견 개진조차 내란 공모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군 조직을 오히려 경직시키고 군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군 사법기관의 폭주.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지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소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방어권 침해, 변호인 외 면회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정치적 탄압. 군 검찰이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인사들에게 가혹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증거 없는 기소 내란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군 사법체계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법적 원칙과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식이 정당화된다면 군 내부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모든 인사는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다. 결론,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군 검찰과 군 법원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 군 사법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군 사법체계가 유지된다면 법과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결정될 것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를 원한다면 군 검찰과 군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접견 제한과 차별적인 법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군 조직 전체가 될 것이며 군의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